사우디에 4배의 원유가 발견돼 대박을 만난 남미 쪽의 생소한 나라 가이아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나라보다 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아나라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남미 북동쪽 한켠에 위치한 나라로 한반도만한 면적에 인구는 78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해 말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보다도 4배나 많은 유전이 발견돼 나라 전체가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1인당 매장량으로 따져보면 세계 최대인데다가 인구가 적다 보니 전 국민에게 1인당 5억 3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4,500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의 운명이 원유 생산으로 어떻게 바뀔지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이아나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 열강들의 식민지였다가 50년 전 독립한 남미,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소국입니다. 식민지 시절 노동 인력으로 유입된 아프리카 흑인과 인도인들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인도 전통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이 섞인 중미 레게 리듬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영어를 쓴다고 합니다. 수도 조지타운을 조금만 벗어나도 사탕수수와 쌀농사를 짓는 농가를 볼 수 있고 길가에는 주스를 만들어 파는 노점상들이 있는 사탕수수와 쌀을 주 생산물로 하는 농기국가나 다름없는 이곳 작은 나라에 석유 생산의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5년 전 발견된 대서양 유전에서 첫 원유를 뽑아낸 것은 지난해 말 12월 20일이었습니다. 가이아나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 엑선모빌과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등의 컨소시엄이 예상보다 석 달 빠르게 원유를 생산하고 육상으로 운반을 시작했습니다. 가이아나의 데이비드 그랜저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하게 이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했고 20일을 국가 석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다음날 길에서 만난 시민들은 가이아나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앞으로 인생이 바뀔 것이라면서 원유 생산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이아나는 국민소득 4,500만 달러의 가난한 나라로 거리에는 아직도 마차가 목재 등을 실어 나르며 운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엑소모빌사가 밝힌 해상 유전 원유 매장 추정량은 60억 배럴이며 옆 나라 베네수엘라의 황성분이 섞인 중진류와는 달리 경제성이 높은 경진류로서 국민 1인당 매장량은 7,600배럴로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보다도 4배 가까이 많은 양입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진류 배럴당 가격과 가이아나 78만 명 인구를 감안해 환산하면 국민 1인당 5억 3천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전 인근에서 또 다른 유전 탐사가 진행 중으로 원유 생산 유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대박인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가이아나의 2020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무려 86%로 전망하며 세계 최고치로 기록적인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6억 달러인 GDP는 5년 뒤 4배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석유 대박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현재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가이아나의 도심은 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오래된 다리며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수도 조지타운도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쉐페 거리라는 곳도 부흥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된 한 건물의 관리인은 가이아나 기름이 생산되고 투자자가 몰리면 예전처럼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리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택가 골목마다 헌 집을 뜯어고치는 공사도 흔하게 목격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가 복봉이라고 하는데요. 가이아나의 근로자 월 최저임금은 40만 원으로 낮은데도 웬만한 점심 한 끼 햄버거 기본 세트가 7,000원, 8,000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전한 요강급 숙박시설 가격은 10만 원 이상이고 서비스 품질은 매우 낮아서 그야말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원유로 벌어들인 돈이 나라에 풀렸을 때 현지의 물가를 더 올릴 우려가 크고 베네수엘라처럼 자원만 믿다가 경제 붕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 유전에서 얼마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지, 수출하고 있는지, 정부가 생산 수익을 얼마나 받는지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실정으로
올해 하루 원유 생산량은 12만 배럴이고 2025년에는 75만 배럴 이상 생산될 것이라는 엑선 모빌 측의 발표가 알려진 전부입니다. 가야나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파우드 씨는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석유 관련한 모든 정보가 감춰져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연간 6조 원가량의 원유 세수를 적립해 기관 시설과 교육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고 더욱이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경제 정책의 지속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가야나 성인 문맹률은 86%에 달해서 무지한 국민이 정부와 정치인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치안에 있어서도 가야나 수도 조지타운에서조차 밤길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해집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고 그나마 가로등이 있어도 너무 어두워서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71살의 캐나다 이민자가 큰 불행이 보도됐고 나피타라는 리조트 경영자도 심하게 당한 뒤 큰 불행을 겪었다고 보도됩니다. 경찰의 공신력도 떨어져서 시민들은 사건이 일어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현지의 언론들은 불안한 치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오일머니를 통해 정부의 계획대로 교육과 복지 정책의 성공과 국가 발전을 이룩할지 아니면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무릎을 꿇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똘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